안녕하세요, 작은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작은 개발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콘텐츠를 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 구독자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작은 개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이 답변부터 해보자면, 저는 우선 개발자이고 창업을 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개발에 손을 놓고 있지 않고 계속 새로운 개발을 배우고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네만케 같은 앱을 만들기도 하고 1인 개발 같은 작은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큰 창업, 작은 창업을 가리지는 않아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투자를 받고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큰 창업은 그만큼 기회가 있어야 하고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회사를 만들어서 일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안식년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는 시간이었죠. 많이 쉬었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아마 큰 창업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온갖 곳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해보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같은 취미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관심사 속에서 창업 아이디어가 생겨나거나 창업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심심할 시간이 없고 늘 시간은 부족하고 꼭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명쾌하게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댓글에 물어보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개발자의 하루 일상이 궁금합니다. 저는 한 11시부터 하루 일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고 한 7시, 8시쯤에 집에 들어오고, 집에 들어와서는 애기랑 놀고 12시쯤에 자려고 노력을 해서 1시쯤에 자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루인데 굉장히 바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미팅이 되게 많이 잡혀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도 많이 갖는 것 같네요. 개발자 다음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세요? 개발이 되게 재밌고 좋은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개발을 할 때에는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많이 필요한데 그게 되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직업으로는 투자를 하는 걸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니더라도 이게 좀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간접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일을 하게끔 하고 투자 수익도 얻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코틀린 개발 해봤나요? 저는 코틀린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안드로이드 개발자였는데 자바로 거의 끝까지 갔고, 그 다음에 코틀린이 메인스트림이 되기 전에 플러터를 하기 시작했죠. 코틀린 코드를 보기도 했었는데 자바랑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진 않아요. 대충 하면은 되기는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많은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바쁜데 여친은 어떻게 구하나요? 개발자가 스스로 여친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소개를 받으세요. 개발자가 나름 소개팅 시장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셔서 소개팅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결혼을 했고요. 신입 시절 하지 말았어야 할 삽질. 저는 신입 시절에 되게 자신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자신감이 조금 과해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개발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어떤 자존심도 되게 강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했었지라고 창피할 정도로. 세상은 넓고 또 잘하는 개발자들도 엄청 많으니까요. 원래 신입들이 자신감이 과잉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착실하게 꾸준히 선배들과 함께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발 책 추천, 코스 추천 부탁드려요. 저는 책으로 개발을 배우지 않습니다. 책을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기는 어렵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되게 소스도 많고 강의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고 직접 찾아보시면서 배우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모두 다 제가 했던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식을 직접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무조건 최적의 책이나 코스를 찾는 것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개발을 처음 시작하면 웬만한 책들이나 웬만한 코스들은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국비 수업이 많이 나오는데 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정부 지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수업도 많아질 텐데, 당장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빅데이터나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전문가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초부터 시작하셔서 이런 깊이 있는 전문 분야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면접도 잘 봐야 되고 언어의 문법도 공부해야 되고 프로젝트도 있어야 되고 코딩 테스트도 잘해야 되고 자소서도 잘 써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해야 돼요. 어떤 거 하나만 해가지고 취업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성향이나 아니면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떤 분야를 강화시키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전부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발자는 상위 5%만 돈을 버나요? 개발자는 모두가 돈을 벌죠. 전에도 말했듯이 개발자 연봉이 올라가면서 상향 평준화가 돼가고 있어가지고 돈은 누구나 벌 수 있고 노력만큼 벌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본인이 커리어 패스를 잘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빠른 개발이 중요하나요? 유지보수가 쉬운 코드가 중요하나요? 저는 이거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나 프로젝트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무조건 좋은 코드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쓰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빠르게 개발하는 게 좋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코드를 빠르고 유지보수가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프로젝트에 맞게 움직이시는 게 무조건 옳습니다. 모든 개발자는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코드를 만들기를 원하지만 거의 모든 프로그래머들은 예술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 엔지니어에 가깝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싶은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것은 경험해 보면 좋겠다. 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꿈나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롤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유튜브에서 모두를 대상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그 학생 한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가 되고 싶은 어떤 꿈나무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저는 답장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답장을 받았을 때 그 친구가 얻는 어떤 경험적인 것이나 아니면 기운이나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게 변화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이라고 치면은 코딩을 억지로 배우게 하는 것보다 개발자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거나 아니면 현장에 견학을 가거나 이런 것이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물을 부어주고 걸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혹시 꿈나무 같은 친구가 있다면은 직접 롤모델 같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하면은 그 친구의 꿈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개발자의 경제적 자유. 개발자는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월급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게 창업이 되던 아니면 개발 외에 투자가 되던 나만의 사업을 만든 걸 무언가를 하셔야 됩니다. 2022년 유망 기술. 저는 크립토 쪽의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웹앱이 네이티브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10년간은 두 개 다 공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베디드 하드웨어로 1인 창업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실제 하드웨어 제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할 수 없어 보여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하나는 안테나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특정 모양과 주파수에 최적화되어 있는 안테나를 커스텀 제작해서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된 어플 한 개 만들기, 어플 여러 개 만들기. 당연히 제대로 된 어플 한 개가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앱 개발할 때 기획도 같이 하는지. 저는 기획도 같이 합니다. 제가 기획을 해서 만든 게 더 많죠. 다른 앱들을 참고해서 만들기도 하고 만들다 보면 기획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1인 개발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저는 아이템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템을 잘 못 잡는 경우가 99%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이 아까운데 계속 이사 다니기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하죠? 저도 말씀드렸죠. 출퇴근 시간 진짜 아까워하고 그래서 회사 근처로 집을 옮긴다고. 원래 혼자 살 때는 이사 다니기가 쉬웠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으로 출근을 하려고 하면 거의 1시간이 걸리죠.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아예 택시를 타고 다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고 출퇴근 시간대도 일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회사를 따라서 이사를 갔을 것 같습니다. 후학을 양성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뭐 교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개발을 가르치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무언가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랑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장 최근 프로젝트를 늘 제일 좋아해요. 옛날 프로젝트도 마음에 드는 것들도 많은데 이제 옛날 프로젝트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5년 전에 뭘 만들었는데 10년 전에 뭘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언제나 자랑하고 싶고 좋은 프로젝트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마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할 만한 공유할 만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댓글에 나와 있는 질문들로 열심히 답변을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이러한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궁금증이나 아니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